오페르트는 한반도에서 배를 띄우면 물살과 바람에 의해 저절로가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은 한반도에서 역적으로 몰린 이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도피처였고, 그런 만큼 한반도 완가에 핏줄이 많았다. 그런데 의외로 도토리한의 조선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물선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어댔다. 보물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민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그 보물선이 실제하지 않는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왕조의 탄생에는 을의 신하나 설화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페르트는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천부적인 예감을 믿었다. 요 며칠 동안 겪은 사건 속에서 그는 황금의 냄새를 맡았던 것이다. 그에게 보물산은 이미 소문 속에만 떠도는 상상의 산이 아니었다. 그는 조선 사람들이 단지 풍문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보물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수집했다. 보물산은 지금까지 구전으로만 전해올 뿐 실체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보물산을 파헤치는 날에는 온 나라가 엄청난 재앙에 덮이고 말 것이다. 그래서 보물산은 죽음을 뜻하는 검은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린다. 검은산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있다. 아니다. 해가 지는 서쪽에 있다. 검은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재담꾼이 만들어낸 허위이다.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들이 왕권을 질 수 있었겠는가? 그거야 고려의 구군이 다해 조선이 건국된 것이지 그게 황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등등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검은산은 수많은 억측과 추측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신빙성이 없는 것들이었지만 오페르트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무리 하찮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또 구전되는 동안 수많은 변형과 가감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진실에 접근하는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오페르트는 검은산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조선의 삼국시대부터 검은산은 권력자들의 든든한 금전적 배경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황금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망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성 같은 것, 해가 뜨는 곳 아니면 지는 곳이니 동해와 황해에 있는 산성을 조사하면 될 것이다. 그는 급히 서둘러 베이징으로 향했다. 천국에 와 있는 독일 외교관들과 군인들을 통해서 그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바닷가에 위치한 산성은 그리 많지 않았다. 동해에 있는 몇 군데의 산성은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런데 서해에는 강화도라는 섬이 있었다. 강화도에는 전시에 임금이 비난하는 행궁이 있었으며 섬의 북쪽 바닷가와 면한 삼봉우리에는 강화산성이 있고 남쪽 바닷가 삼봉우리에는 정족산성이 있었다. 그리고 내륙에서 한강을 타고 강화도에 이르는 관문에 문주산성이 다시 내륙의 한강변에 행주산성이 위치하고 있었다. 오페르트는 이곳이야말로 검은산이 있는 곳이라고 확신했다. 에르네스트 오페르트는 강화산성과 정족산성에 대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지만 베이징에서 지도와 문서를 뒤지는 것만으로는 성을 찾지 않았다. 그는 직접 강화도로 가서 답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외국인, 특히 서양 사람들을 짐승처럼 피하고 상종을 하려 하지 않았다.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장사길을 뚫어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대원군이 세운 세국의 담을 넘을 수는 없었다. 오페르트는 국리 끝에 중국인으로 가장하고 중국인 상인 무리에 섞여 1866년 4월 강화도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그곳 민가를 돌며 비단을 싸게 풀어 호감을 사고 며칠을 묵으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곳의 옛날 지명이 무엇이었느냐? 검은산이라고 들어봤느냐? 혹시 이 근처에서 금이 발견된 적은 없느냐? 하지만 되돌아오는 대답은 그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강화도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처지여서 오페르트는 마음이 조급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자신을 독일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로 사칭하고는 강화유수를 찾아가 통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화유수는 오페르트를 프랑스의 밀장군으로 보고 옥에 가두려고 하였다. 곤경에 처한 오페르트는 유수에게 중국의 비단과 약재 등을 뇌물로 주고 겨우 풀려났다. 혼쭐난 그는 그 길로 중국으로 돌아갔다.